오늘 이 시간에는 감정평가에서 수익환원법에 관련된 이론을 합니다. 감정평가에서 수익환원법은 계산 문제로 주로 자주 나오지 이론으로는 자주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이론의 보편적인 것만 암기하고 가시면 됩니다. 부동산 개론의 시험의 고득점은 너무 자세히 공부하는 것보다 전체 흐름을 가지고 계속 표면적인 개념과 표면적인 이론을 정확히 반복해서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환원법은 좀 암기가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 번 용어만 가져가면 됩니다. 수익환원법이 뭐라 했습니까? 수익에 대한 장래의 가치, 장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원 또는 할인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수익환원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장래, 미래에 대한 가격에 대한 것을 현재 가치로 환원 또는 할인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수익환원법이라고 그럽니다. 수익환원법의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수익가격이라고 그러는데, 수익가격 구하는 공식이, 수익환원법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공식이 순영업소득을 환원이율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환원이율분의 순영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환원이율은 자본 환원율과 같습니다. 자본 환원율, 즉 환원이율로 나누면 됩니다.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입니다. 그럼 환원이율은 종합 자본 환원율 또는 자본 환원율이라고 그러는데, 자본 환원율, 즉 환원이율은 어떻게 구하냐? 구하는 공식이 아주 많습니다. 환원이율 구하는 공식이 아주 많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순영업소득 나누기 가격, 부동산의 가격으로 나누면 환원이율이 됩니다. 순영업소득 나누기 가격 또는 총투자액 하면 환원이율이 되고,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를 다 곱하면 환원이율이 나옵니다. 두 번째 공식으로 자주 나오는 게 부채 감당 비율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이걸 곱하면 환원이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자본 수익률은 이자율을 말합니다. 자본 수익률 또는 이자율 또는 할인율을, 자본 수익률을 또 자본 회수율과 더하면, 이건 더하는 겁니다. 두 개를 더하면 환원이율이 나옵니다. 자본 수익률은 이자율, 할인율을 말하고, 자본 회수율은 감가상각률을 말합니다. 자본 회수율과 자본 수익률을 더하면 환원이율이 나옵니다. 또 이자율과 감가상각률을 더한다 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자율은 할인율, 이자율은 자본 수익률을 말하고, 감가상각률은 자본 회수율을 말하니까 감가상각률 더하기 이자율, 그래도 맞습니다. 또는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도 환원율을 구하는 공식으로 됩니다. 또 나머지는 토지 가액 비율을 토지 환원율로 곱하고, 토지는 토지 가액 비율을 토지 환원이율로 곱하고, 건물 가액 비율은 건물 환원이율로 곱하고, 두 개를 더하면 환원이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 가액 비율 곱하기 토지 환원율하고 건물 가액 비율 곱하기 건물 환원율하고 두 개를 합치는 것을 환원이율을 구하는 공식이다. 그래서 환원이율 구하는 공식이 크게 이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하면, 환원이율은 종합 자본 환원율 또는 자본 환원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원율을 구하는 공식은 순영업소득을 부동산의 가격으로 나누면 되고, 두 번째는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이게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또 세 번째는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이렇게 해도 맞고, 또는 이자율 더하기 감가상각률, 이래도 맞습니다. 또 토지 가액 비율 곱하기 토지 환원율에다가 건물 가액 비율 곱하기 건물 환원율을 해서 서로 더하면 환원이율이 됩니다. 토지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을 토지 환원율로 구합니다. 자본 수익률은 그에 대한 이자율과 할인율이기 때문에 토지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을 놓고 말하는 거고, 건물 환원율은 건물 환원율을, 자본 수익률에다가 건물은 잔존 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에다가 자본 회수율을 더하는데, 자본 회수율은 감가상각률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본 회수율은 잔존 연수분의 1입니다. 자본 회수율은
잔존 연수분의 1을 자본 회수율이라 그런다. 자, 이런 것은 그냥 이런 용어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부채 감당률이 나오죠. 자, 부채 감당률은 아주 자주 나오는 공식이기 때문에 별도로 암기해야 됩니다. 부채를 감당할 능력, 부채 감당률을 말합니다.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을 이자로 나누면, 이자가 부채 서비스액이죠. 부채, 이자, 이 부채 서비스액, 이자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이다. 곧 이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순영업소득을 뭘로 나눈다? 이자로 나눕니다. 부채 서비스로 나누면 그 가격이, 그 값이 크면 클수록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양호하다 그럽니다. 부채 감당률은 값이 1보다 크면 클수록 신용도가 높다고 그럽니다.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이다. 자,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수익환원법. 자, 수익환원법에서 나올 수 있는 이론이 소득접근법이 나옵니다. 자, 소득접근법이라는 것은 소득을 얼만큼 발생시킬 수 있느냐가 수익환원법의 근거죠. 그래서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소득접근법에는 자녀환원법이 있고 저당지분환원법이 있습니다. 자, 자녀환원법은 매기간, 자녀환원법, 매기간 순영업소득에서 자본 회수를 합니다.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자녀환원법입니다. 자녀환원법은 매 기간에 순영업소득에서 세전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순영업소득에서 자본 회수를 하는 것을 자녀환원법이라 그럽니다. 물리적인 분석이라 그럽니다. 순영업소득은 아직까지 부채 서비스액을 빼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면 세전현금 수지가 나오죠. 은행에 돈을 빌리는 금액까지 다 합쳐서 순영업소득이죠. 그래서 매 기간에 순영업소득에서 자본 회수를 하는 것을 자녀환원법이라 그럽니다. 물리적인 분석이라 그러고 잔존 수명이 없어질 때까지 보유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소득을 자녀환원법이라 그런다. 자녀환원법은 순영업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만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당지분환원법이라는 것은 단기 보유를 전제로 하는데 매 기간에 세전현금 수지에서 빼는 겁니다. 세전현금 수지에서 자본 회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감안하면,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현금 수지가 나오죠. 세전현금 수지에서 기준한다. 저당지분환원법, 순영업소득에서 기준한다. 자녀환원법입니다. 그래서 저당지분환원법은 매기간 세전현금 수지에서 기준으로 한다. 자, 저당 조건이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금융적 분석입니다. 왜? 부채 서비스를 뺀 금액이 세전현금 수지를 기준하니까 금융적 분석이다. 부동산의 가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소득접근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자녀환원법이 많이 쓰이는데 자녀환원법은 순영업 소득에서 가산한다.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저당지분환원법은 세전현금 수지에서 기준으로 한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본 회수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본 회수에 관한 설명이라는 것은 자본을 회수하는 것, 자녀환원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환원법은 순영업 소득에서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순영업 소득에서 자본을 회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 회수에 관한 설명에서 자녀환원법의 투하자본 회수 방법으로는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 회수에 관한 방법, 자녀환원법에 관한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직선환원법, 재투자를 고려하지 않고 건물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건물 수익도 하락합니다. 매 기간마다 순영업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직선환원법이라 그럽니다. 매 기간마다 순영업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직선환원법. 두 번째, 감채기금환원법은 매 기간마다 순영업소득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자본 회수분 재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재투자율은 안전율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편준연금환원법이 있어요. 편준연금환원법. 매 기간마다 순영업소득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일정하는 게 편준연금환원법, 감채기금환원법. 매 기간마다 순영업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직선환원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옵니다. 요새 거의 안 나오죠. 가끔 나오는 게 자본 회수에 관해서 자녀환원법에서 수익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일정하면 되죠. 그래서 평균 연금 환원법이 가장 수익 금액이 크고, 두 번째는 감채기금 환원법이 두 번째로 크고, 가장 작은 것이 매 기간마다 순영업 소득이 감소하는 직선 환원법이 가장 소득이 작습니다. 그래서 자녀 환원법에서 평가가치 수익 가액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은 평균연금환원법, 연금법이라 그럽니다. 평균연금환원법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감채기금환원법이 두 번째, 가장 작은 것이 직선환원법이 있습니다. 직선환원법은 매 기간마다 순영업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수익환원법에서 너무 이론이 기억에 잘 안 난다. 그러면 잊어먹어도 됩니다. 자, 이런 금액, 이런 용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도 이런 용어가 있다는 걸 일단 갖고 가고, 반드시 지금 할 것만 외우면 됩니다. 자, 수익환원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론이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강의하는 거 이것만이라도 외운다 이렇게 되죠. 자, 수익환원법에서 난 다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하는 것부터 외우면 됩니다. 자, 수익환원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순영업소득에서 환원이율로 나눠야 수익환원법의 가격이 나오죠. 그래서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 이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다는 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 5가지가 있다는 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다 잊어먹어도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되죠.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는데, 시조 12로 외웁니다. 앞 글자를 따서 시조 12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추출법입니다. 시장 추출법 C로 외웁니다. 시장에서 비교하는 방식을 시장 추출법이라 그래요.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에 1번 시장 추출법,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최근의 거래 사례로부터 자본 환원율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 사례로부터 자본 환원율을 찾아내는 것을 시장 추출법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조성법이 있습니다. 조성법은 요소시장 구성 방법이라 그럽니다. 요소시장 구성 방법을 조성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요소로 분해하고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서 위험 할증률을 더해감으로써 자본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대상 부동산에 관한 위험 요소를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다 쪼갭니다. 여러 가지 구성 요소 분해해서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서 각각 위험 할증률을 하나씩 더해감으로써 자본 환원율을 구하는 겁니다. 부속품을 전부 분해해서 하나씩 자본 환원율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성법이라 그럽니다. 요소시장 구성 방식. 그래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식 1번 시장 추출법 C, 2번 조성법 조. 이렇게 앞 글자를 따서 외워야 됩니다. C조 2L9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5가지. C, 시장 추출법. 2, 조성법. 자, 3번은 투자결합법입니다. 투자결합법은 이자율 합성법이라 그럽니다. 자, 투자결합법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습니다. 1번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릅니다. 토지에 대한 부동산의 능력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과 건물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다르죠. 토지의 가치와 건물의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면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근거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분리될 수 있죠. 그래서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물리적 하니까 토지와 건물, 물리적인 투자가 결합됐다.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면 뭐가? 부동산의 능력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동산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며 토지와 건물이 서로 분리될 수 있다는 것에서 착안하는 것을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라 그럽니다. 자, 두 번째는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죠.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저당 투자자는 자, 채권금융이죠.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과 동업 형식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서로 다르죠. 자, 그래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과 동업 형식으로 돈을 투자하는 것이 서로 다르죠. 채권금융과 지분금융이 서로 다르죠. 수익 창출이. 자, 그래서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는 데 착안해서 투자 자본을 금융적 측면에서 구분하고 있는 거죠. 금융적
측면에서 구분한다. 그래서 금융적 투자 결합법입니다. 그래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시조 12 1번 시장 추출법, 그 다음에 2 조성법, 3 투자 결합법은 물리적 투자 결합법,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다는 데 착안했다. 2번 금융적 투자 결합법, 저당 투자자와 지분 투자자들이 서로 다르다. 자, 채권금융과 지분금융이 서로 다르다는 데서 감안했다. 금융적 투자 결합법. 자, 4번 L입니다. L 우드법이죠. L 우드는 사람 이름인데 학자입니다. 자, 어느 것을 중점을 뒀냐면 투자 결합법 중에 금융적 투자 결합법을 더 중점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L 우드입니다. 그래서 L 우드법 하면 저당 지분환원법, 금융적 투자 결합법 중에 저당 지분환원법은 채권금융,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 저당 지분환원법을 웰우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금융적 투자 결합법을 더 발전시켰습니다. 금융적 투자 결합법을 더 발전시켰는데 그 중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돈을 동업하는 형식으로 지분 투자자의 입장을 강하게 반영했습니다.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분을 많이 형성해서 지분 투자, 공동사업가를 모집해서 투자하는 것을 더 중점으로 했습니다. 지분 투자자의 입장을 강하게 반영했다. L 우드법입니다. 금융적 투자 결합법 중에 지분 투자자를 더 강하게 반영했다. L 우드법이에요. 영업소득세는 당연히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지분 투자자의 입장을 강하게 보유해서 동업 형식으로 지분금융을 창출해서 매 기간 동안 현금 수지, 매 기간 배당을 해주는 거죠. 매 기간 배당을 해주는 매 기간 동안 현금 수지, 또는 기간 말에 배당을 한다 이거죠. 해년 말에. 그래서 기간 말 부동산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분을 배당하는 거, 또는 아예 약정된 기간, 보유 기간 동안 지분 형성분으로 약정된 기간 동안의 지분 형성, 이 세 가지 요소를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L 우드법 하면은 저당 지분 환원법이라고 하는데, 금융적 투자 결합법을 발전시켰다. L 우드가. 두 번째, 지분 투자자의 입장을 강하게 반영했다. 그러면 지분 투자자의 세 가지 종류, 매 기간의 현금 수지, 또는 기간 말 부동산의 가치 상승 하락분, 또는 아예 보유 기간 동안 지분 형성분, 이 세 가지 요소가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 우드 하면 지분 투자자를 강하게 반영했다. 금융적 투자 결합법을 발전시켰다. 그건 L 우드법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가지가 부채 감당법이 있어요. 부채 감당법 하면은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죠. 그래서 부동산의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누는 걸 말하죠. 부채 감당법. 그래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다섯 가지 반드시 외웁니다.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다섯 가지 앞 글자를 따서 시조 2L 시 하면 시장 추출법, 조 하면 조성법, 3번 투 하면 투자 결합법에는 물리적 투자 결합법과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 있다. 그 다음에 L 하면 L 우드법은 금융적 투자 결합법에서 지분 투자자를 더 강하게 반영했다. 지분 투자자 하면은 매 기간 동안은 보유 기간 또는 기간 말, 이거 수익에 대한 창출을 구분했다. 매 기간 또는 기간 말 또는 보유 기간별,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강조했다. 지분 투자자 개념으로 강조했다 하면 L 우드법.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 하면 부채 감당법이 있습니다. 자,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시조 12가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수익환원법 중에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몇 가지 있다? 다섯 가지. 시조 2L 1번 시장 추출법, 2번 조성법, 3번 투자 결합법, 4번 웰 우드법. L 우드 하면은 금융적 투자 결합법을 발전시켰는데 그 중에서 지분 투자자의 입장을 강하게 반영했어요. 지분 투자자의 입장을 강하게 반영했다. 당연히 영업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5번 부채 감당법, 부채 감당법이 있다. 그래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시조 12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분해법이 나오면 무조건 이게 정답입니다.
분해법은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분해법은 저기 안에서 앞에서 온가법에서 감가수정을 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온가법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감가수정을 구하는 방법이 분해법이지 수익환원법에서는 절대 분해법을 쓰지 않습니다. 수익환원법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거 하면 분해법이 나오면 분해법이 반드시 정답입니다. 자,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거 분해법입니다. 분해법은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방법, 감가수정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지 분해법은 자 수익환원법에서 환원율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 다음 중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하면 5가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시조 12, 1번 시장수출법, 2번 조성법, 3번 투자결합법. 투자결합법은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다. 4번 L우드법, 그 다음에 5번 부채감당법이 있다. 시조 12. 자, 여기에 분해법은 환원율을 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수익환원법에 대한 강의를 마쳤습니다. 반드시 반복하시면 됩니다.